안녕하세요. 심내혈관 질환 유형 감소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생활정보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생활습관이 심내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연이 우리 몸에 주는 건강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식습관, 신체활동, 음주가 심내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이 심내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4만 명이 매년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내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의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약 30%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 흡연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질병들은 크게 암과 만성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흡연은 각종 암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뇌졸중이나 노인성 황반변성 또는 치주염, 당뇨병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을 발병시키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요, 후두암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폐암, 인두암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암은 흡연을 하고 나서 25년에서 30년이 지난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즉시 담배를 끊는 것이 유일한 예방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암들이 담배를 피우는 연소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 발암물질로 인해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이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장기에 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담배 한 개 피다 약 11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돼서 평균 담배 흡연자가 피지 않는 사람보다 10년 정도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임신 중에 흡연을 하게 되면 저체중 미숙아 아이를 출산하거나 선천성 기형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과 흡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신다면 담배에 포함된 타르나 일산화탄소가 동맥벽에 손상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동맥경화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좀 더 2, 3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보다 고혈압 유병률이 더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를 보시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의 고혈압은 12.8%의 유병률을 보이지만 과거에 흡연을 했던 사람들은 24.3%의 흡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혈압 유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흡연 기간에 따라서 보시면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의 고혈압 유병률은 12.8%지만 50년 이상 담배를 피웠던 사람은 고혈압 유병률이 21.3%로 담배를 핀 사람들이 훨씬 더 고혈압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심내혈관 질환으로 고혈압은 니코틴이 뇌에 전달되면서 말초혈관이 수축돼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요. 당뇨병의 경우에는 담배를 피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병 발생과 관련이 높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담배를 피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를 높아지게 됩니다. 흡연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동맥경화 위험이 3배에서 5배 정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흡연은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함께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흡연이 심내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흡연자는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금연을 하고 1년 정도 지나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절반으로 뚝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 외에도 간접 흡연도 위험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흡연하는 아버지와 자라는 아이는 출생 후 5살이 될 때까지 약 100갑의 담배를 피운 것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도 폐암이 30%, 심장질환이 50%더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수칙 9가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식습관이 심내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식습관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게 돼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비만한 경우는 혈액량이 증가돼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혈압이 생기게 되기 쉽고요.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돼도 수분이 혈관 속으로 들어와서 혈관 압력이 증가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게 돼도 역시 혈압을 높이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또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도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혈액 흐름을 방해하게 되겠죠. 바로 이런 영향들이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이나 정상 체중, 또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고혈압 위험 요인이 낮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이하의 고혈압은 식습관만 개선해도 혈압을 정상 범위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2배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내혈관 질환 위험 요인 감소를 위한 식습관의 핵심 개념은 무엇이냐? 첫째는 절주,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혈압이 별로 높지 않으신 분이라면 절주 용량으로 맥주 한두 캔이나 소주 한두 잔 정도입니다. 동물성 지방은 가능한 적게 드시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 그리고 설탕이나 꿀 같은 단순당한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지방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심내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 식습관 자가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침에 결식을 하시나요? 아니면 식사 시간이 항상 불규칙한가요? 너무 밥을 빨리 먹지는 않는지요?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내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식습관을 자가점검을 하셨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시게 되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집중력과 업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역시 저혈당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배가 고파서 자꾸 다른 것들을 먹게 되고 또 점심 식사도 과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끼니를 자주 거르게 되면 쉽게 살이 찌고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최소 2~30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식사 속도가 빠르면 비만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음식물이 필요하다는 거고 식욕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별로 고프지도 않은데 화가 나서 또는 식욕이 좋아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그 식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신체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이 심내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이 심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 활동은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움직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온몸을 움직이는 거라면 어떤 종류의 신체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감소시켜서 심내혈관 질환 관련 사망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심내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활동을 하신다면 혈압 조절이 좀 더 잘 될 수가 있고요. 혈당을 낮춰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심폐 능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요.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체력이 향상되고 불안이나 우울 같은 기분도 좋아질 수 있어서 관절염이나 인한 통증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의 범주에 따라서 어떤 건강상의 이익이 있느냐면요. 전혀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상의 이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신체 활동을 할 경우에는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 중간 정도의 실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건강상 이점이 뚜렷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연구 보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에 따른 혈압 개선 효과를 보신다면 10주간 일주일에 3번 유산소 운동을 했을 경우에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개선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하루 10,000보 이상을 걸었을 경우 신체 활동이 통해서 고혈압이 개선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3번 걷기 운동을 통해서도 수축기 혈압이 감소되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심내혈관 질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음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가 심내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과 심근병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장기적인 문제 음주는 고혈압이나 위궤양, 심근경색증,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고혈압 발병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소주 한두 잔 드시는 분의 고혈압 발병률은 22.1%지만 소주 10잔 이상을 드시는 분의 고혈압 발병률은 30.8%나 됩니다. 고도 음주자의 경우에는 고혈압 발병률이 28.7%나 되지만 고도 음주가 아닌 분은 고혈압 발병률이 21.7%로 나타났습니다. 음주가 심내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신다면 해로운 음주는 신체 반응 기간이 늦어지고 또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느끼게 되고 기억을 끊게 하는 블랙아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로 인한 질병은요, 알코올은 중독물질이고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를 손상시키고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뇌와 식도, 유방, 간, 췌장, 구강이나 심혈관계, 위, 대장, 소장에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알코올 물질은 1군 발암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이러한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또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는 2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 피로나 어지럼증, 졸림, 권태 같은 중추신경계 억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간에서 분해해야 될 알코올량이 많아지면 체내에 축적이 돼서 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아세트알데히드가 유발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얼굴이 붉어진다던가 두통이라든가 졸음, 어지럼증, 구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뇌와 신경을 손상시키고 중독을 일으키게 되죠. 술을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알코올依存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부정맥을 유발해서 현기증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되고요. 특별히 알코올은 혈관 수축에 관여하게 돼서 고혈압을 일으키고 뇌졸중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흡연, 식습관, 신체활동, 음주가 심내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러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생활습관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